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주가 좀 많이 밀리죠. 네, 5% 정도 밀렸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밀리고 있죠. 뭐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죠. 자, 추세 못합니다. 올라오는가 싶더니만 못하죠. 밀리고 올라오는 거 싶더니만 네, 밀립니다. 흐름이 좋아지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뚫고 올라오면 좀 도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수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상승 수급으로 될지 하락 수급으로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뜨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되게 웃깁니다. '그럼 달러가 많이 뛰었나?'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유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가 보시면 지금 예전이랑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쵸?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자, 많이 떨어졌는데 왜 주가가 밀리느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위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좀 복병이긴 합니다. 복병이긴 하지만 '왜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제 생각은요. 이란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이란 문제는 옆으로 좀 제쳐 놓고 네,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은 그래요. 그래서 달러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유가를 내렸으니 인플레이 문제 없고 자, 앞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생각인데 주가가 밀립니다. 유가 때문이야. 유가가 많이 빠져서 빠지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왜 빠져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네 개만 봐도 아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그래서 딱 이 네 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겨우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거릴 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쟤네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몇몇 종목들로 인해서 지금 흐름이 많이 무너진다라는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너지면 한국 시장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시장. 근데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로 상승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밀리면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수급은 판단을 다시 해 봐야겠지만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야, 여기서 지금 뭐야 그 양털 깎기라고 말씀드렸죠. 양털을 깎아서 이제 먹고 빠지느냐. 그래서 근데 반도체가 아닌 애들은 수급을 쌓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움직여 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계속 돈이 깎여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혼자를 하지 그랬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쵸. 언젠가는 반등이 좀 크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아직 코스피 종목들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 45%까지 대형주는 45%까지 빠져요. 흐름이 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자, 코스피 빠지고요. 코스닥도 빠지고 코스피도 빠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상승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왜 유가가 상승을 해 주냐? "이제 안정권 들어서는 거 아니냐?" 얘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냥 손바닥 뒤집듯 그냥 바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상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상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만도 다시 봐야 되고요. 얘네가 지금 뭐예요? 바다의 쥐레, 수레라고 하나요? 네. 그거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통행료 얘기도 있고요. 아직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통행료도 뭐 통행료지만, 음 또 그동안에 인제 뭐 막 기뢰? 수레? 기뢰? 예, 어쨌든 바다 위에 떠 있는, 네, 그쵸? 기뢰죠.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란이 만든 그 해협은 좀 솔직히 큰 배들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그런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크가,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70몇 달러까지 가면 '엄청 빠진 거네.' 이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쿱이 있기 때문에 20 달러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유가가 저 정도 빠지면 주가가 올라야지, 이게 여러분의 상식이긴 하지만, 자, 전에도 말씀드린 유가는요, 안정되면 상승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지 지수가 상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도 빠지면 안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뿐이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도 아직 어중간하고 비쌉니다. 달러도 어중간하고 유가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가 자체에도 수급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유가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이것저것 저도 찾아봤어요. 네. 호주하고 일본 뭐 PMI 지수가 발표가 돼서 봤는데, 최근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도 아니고. 어? 차라리 금리 인상이 훨씬 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훨씬 더 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렸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홀딩, 매일매일 동영상은 올라오는데 맨날 하는 말이 홀딩이다. 네, 홀딩.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다,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얘네들 4 명, 나머지 애들은 다 그저 그렇고요. 오늘 빠지는 게 장난 아니죠. 다 빠집니다. 당연히 4-5% 빠졌으면 당연히 많이 빠지는 게 맞겠죠. 그 흐름은 당연히 좋게 흘러가지 않을 거고요. 그럼 저게 지금 하락 실현으로 나온 물량이냐? 네, 나올 물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 전쟁도 끝났는데 뭔 유가야. 자, 해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유가가 빠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상 궤도를 가야겠죠. 왜 그래요? 정상 궤도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궤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유가가 $70가 $70대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정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달러가 상승을 많이 해 줬죠. 달러 상승으로 인한 유가도 $70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달러가 좀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가는 또 올라가야 되는, 이 금액의 어느 정도 적정 위치를 잡는다면 올라가야 된다는 쪽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달러 가격이 많이 싸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가 상승 가능성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닐까, 그게 만약에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도 좀 올라가야, 선반영 됐으니까 더 오르지도 않을까.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기관이거든요. 그쵸. 기관이 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 그냥 말 갖다 붙인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일 이걸 보시면 저 기관도 엄청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던진다는 얘기죠. 물량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만 엄청 삽니다. 아마 메인 4 종목 사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시장에서는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네,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지금 그나마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긴 하겠죠. 가긴 하겠지만, 자, 추가할 돈은 아직 여유분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빠지고 있죠? 자, 마이너스 1,600만 원입니다. 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들어간 돈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계속 제가 비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유가, 올라가는 종목들 그나마 좀 올랐을 때 좀 비중 관리를 해서 비중을 좀 줄였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비중 못 줄인 애들도 있어요. 그대로 때려박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 아니냐? 네,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추가할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겁니다. 추가할 돈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나는 다시 올라왔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제 지수 좋았을 때 좋다고 다 때려박으신 분들 뭐예요? 그냥 다 물리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뭐가 생겨요? 반대 매매가 엄청 생길 겁니다. 반대 매매 나와요. 반대 매매. 여기서 만일에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물량이 훨씬 더 큰 물량이 나옵니다. 주가가 지금 뭐예요? 전 저점 라인 때 있어요.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괜찮고요. 근데 아마 코스피가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진짜 대규모 반대 매매와 뭐예요?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게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털 깎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양털 깎기가 되어가고, 양털 깎기가 됐을 때는 뭐예요? 그쵸? 종목별로 대응해 줄 겁니다. 이건 밀렸어? 우린 이거 손절합니다. 아, 이거 괜찮아? 이건 그냥 아직 홀딩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 손절할 종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손절할 종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대한강통신. 자, 보겠습니다. 손절해야 돼요? 아직 손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자, 비나테. 이거 볼까요? 네. 그쵸? 얘네 지금 빠지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눈에 좀 빠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물량 좀 빠지려나 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쵸? 이만큼 빠졌는데, 아니, 이렇게 39%인데 이걸 냅둔다고? 네, 냅둡니다. 냅둬요. 자, 이렇게 됐는데 냅둔다고? 네, 냅둡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어요. 유지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서 움직여 주는 거는요. 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여 주는 그쵸. 떨어졌으면 얘네도 망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망가져야 돼. 안 망가지죠 진짜. 그러니까 추세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자 얘네들도 아직 유지 중. 그러니까 들고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는 아직 홀딩할 겁니다. 홀딩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홀딩이냐." 어? 아직 이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이게 막 엄청 빠지고는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막 이런 구간만 보시더라도요. 막 정신없었어요. 정신없었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막 계속 많이 상승된 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막 돼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돼 있어도 들고 갑니다. 왜 그래요? 3월 4월 때 뭐예요? 이란 전쟁 때 어떻게 됐어요? 미국 이란 전쟁 때 막 주가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들고 와요. 지금 이 상황인데도 이 상황인데도 들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다 무너질 겁니다. 특히 대형주 애들이 무너진다면 많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뭐가 들어올 거 인제 앞으로 반도체가 끝난 것 같아요. AI가 끝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리딩이나 지금 희망을 심어 주고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반대 매매 생각해야 돼요. 반대 매매 물량 잡고 가는 그런 흐름이 없잖아요. 그럼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물량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반대 매매가 나와 주고 많이 개미들이 털리면 그 물량 손쉽게 싸게 매수하는 그 물량 수급 그쵸? 상승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가 좋아져야지 그나마 뭐예요? 그쵸. 지금 우리 추세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딱히 여러분 지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